피청구인 대리인 이재화 변호사입니다. 제가 대학에 입학한 것은 1982년입니다. 단 1분간의 집회도 허용되지 않던 시대, 정부에 대한 비판적 발언을 한마디도 하지 못하던 시대, 노동조합조차도 자유롭게 만들지 못하던 시대, 대통령을 내 손으로 뽑지 못하던 시대, 언론마저도 보도지침으로 통제받던 시대였습니다. 군사 독재 정권에 대한 저항이 시시근의 책무로 여겨지던 그 시절, 많은 학생들은 혁명을 꿈꾸었습니다. 마르크스 서적에 열광했고 일부는 주체 사상을 탐독하기도 했습니다. 사회 구성체 논쟁과 NLPD 등 혁명의 방법론에 대한 논쟁을 격렬하게 벌이기도 했습니다. 저 또한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사회 변혁을 꿈꾸는 운동권 학생으로 고문을 받기도 하고 투옥되기도 했다가 뒤늦게 변호사가 되었습니다. 당시 함께 활동했던 사람들 중에는 저와 같은 법조인이 된 사람도 있고 대학 교수, 언론인, 국회의원이 된 사람도 있습니다. 1980년대 486 세대는 현재의 헌법체제를 만들어내고 민주화를 이룩하는 데 1등 공신이었음을 감히 자부합니다. 많은 세월이 흘렀고 세상은 많이 변했습니다. 80년대와 90년대를 함께 보내던 동료들의 상당수는 여전히 민중의 삶의 현장에서 진보 정당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저는 진보적 정당만으로는 세상을 바꿀 수 없다고 보았지만 그들은 달랐습니다. 노동자, 농민들과 함께 새로운 정당을 만들고 진보적 사회를 만들 수 있다는 확신을 갖고 있었습니다. 1980년대 말 동구 사회주의 국가가 몰락하고 92년 문민정권이 들어서고 1997년 처음으로 수평적 정권 교체가 이루어지면서 그들에게는 적지 않은 변화가 생겼습니다. 진보적 사회의 미래상은 더 이상 사회주의가 아니다. 전면항쟁 같은 폭력혁명으로서는 세상을 바꿀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노동자, 농민들과 함께 진보정당을 만들고 정당 정치를 통해서 세상을 바꾸겠다고 나선 것입니다. 제가 법조인이 되었을 때 아무도 저에게 과거의 전력을 문제 삼지 않았습니다. 생각이 정말로 바뀌었는지도 묻지 않았습니다. 숨겨진 다른 의도가 있다고 보는 것 자체가 이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통합진보당에 있는 과거의 동료들에게는 달랐습니다. 그들에게는 생각이 바뀌었음을 증명해보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바뀌어도 너희들은 바뀔 수 없다고 외치고 있습니다. 그러한 질문이 다른 사람도 아닌 민주주의를 수호하겠다는 정부 대리인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참으로 서글픈 풍경입니다. 이 사건 기록에 등장하는 최규엽, 노회찬, 김창현은 대학 선배이고 이정훈, 방석수, 이해삼은 제 대학 동기들입니다. 김선동, 김장민, 김성교는 대학 후배이고 민병렬은 1985년 감옥 동기입니다. 이정희 대표는 연수원 동기입니다. 제가 20대 초반, 30대 중반부터 알던 사람들입니다. 저는 그들의 변화를 지켜본 사람입니다. 변호사 생활을 하면서 민주당에서 정치활동을 하면서 이들과 꾸준히 만나왔습니다. 그들은 야당에 들어가 국회의원이 된 동료들과는 달리 모두 20대에 추구했던 진보적 이상과 가치를 민주노동당에서 실현하겠다는 신념을 잃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한 일은 민중의 이익을 대변하는 정당을 만들자, 노동자, 농민 등 민중이 대접받는 세상을 만들자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고단한 길이었지만 마다하지 않고 젊은 시절에 이상을 실현하기 위해 헌신해 왔습니다. 그들은
80년대처럼 폭력혁명을 통해 세상을 바꾸려 하지 않았습니다. 진보정당이 민중을 위한 정책을 펴고 그들을 위해 헌신하고 노력하면 집권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갖고 있었습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그들은 폭력혁명주의자가 아닙니다. 단지 김영환처럼 20대의 순수한 열정마저 버리고 전향한 것이 아니라 20대에 추구했던 가치를 간직한 채 시대에 맞게 그 이상을 선거를 통해서 실현하겠다고 진화한 것입니다. 이런 그들에게 과거의 국가보안법 전력이 있으니 불온하다고 몰아붙이고 있습니다. 머릿속에 생각을 꺼내 보이지 않으면 위헌이라고 십자가 밟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부와 같은 목소리로 북한을 비판하지 않는다고 종북이라고 매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성이 아닌 야만적 광기입니다. 이것은 민주주의가 아닌 전체주의입니다. 14년간 멀쩡하게 활동해온 정당을 느닷없이 북한식 사회주의를 추구하는 정당이라고 몰아붙이면서 해산 청구하는 것은 민주노동당에게 한때 10%의 지지를 보내준 국민에 대한 모독이자 10만 당원에 대한 모독입니다. 자주 민주통일은 제헌헌법의 정신이자 현행 헌법의 정신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자주 민주통일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우리 선조들이 피땀 흘려 일구온 홍과 해방 후 반세기 동안 형성해온 우리 역사를 짓밟은 반역입니다. 이석기 의원 등 일부 당원이 생경한 언어를 사용했다는 이유로 내란 음모로 기소하고 그것도 모자라 민중당, 민주노동당, 통합진보당으로 이어온 진보정당을 통째로 해산하겠다는 것은 민주주의 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정치적 테러입니다. 2000년 창당 이후 민주노동당과 피청구인에게 단 한 번의 눈길도 주지 않았던 제가, 정당도 다른 제가 이 사건 변론을 맡은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분단을 이유로 북한의 침략이 있을 수 있다는 이유로 북한에 대한 정오로 사상과 이념의 영역에 금지구역을 만든다면 공론회장의 한쪽이 공난으로 남게 되는 절름발이 사회가 됩니다. 우리 정당사에서 진보적 정당이 오랫동안 존립하지 못한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안보 논리입니다. 주류와 다른 주장을 하거나 활동하는 것은 북한에 동조하거나 대한민국 체제를 위협하는 것으로 취급되었기 때문입니다. 북한에 대한 공포와 정오로 더 이상 시민과 정당의 사상과 이념을 억눌러서는 안 됩니다. 우리 헌법은 고유한 가치가 있습니다. 북한의 언행이 우리 헌법 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 북한이 주장하는 것과의 통일성 여부로 위헌성을 판단하는 것은 문명국가의 수치입니다. 결과적으로 북한과 비슷한 주장을 한다는 이유만으로 그 정당을 불온시하는 것은 우리 모두가 경계해야 할 우리 헌법이 적대시하고 있는 전체주의, 바로 그것입니다. 진보정당은 그 속성상 현재의 질서와 제도의 변화를 추구합니다. 진보정당이 추구하고 추진하는 정책은 주류 입장에서는 늘 위험해 보입니다. 그들이 사용하는 언어는 때로는 도전적이고 거칩니다. 기존 질서에 정당성의 의문을 제기하고 기득권을 위협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고 세상이 바뀌면 진보정당이 주장했던 것은 너무나 평범해집니다. 무상급식, 무상교육, 보편적 복지, 재벌규제, 경제민주화, 평화협정 체결 등이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매우 낯설었지만 시간이 흐른 지금 다수의 기성정당도 이를 수용하기 시작했고 그 일부는
현실 정책으로 실현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진보 정당의 정책과 주장은 우리 공동체가 나아갈 올바른 방향을 제시해주는 방향타 역할을 해왔습니다. 소수 정당, 진보 정당이 존재해야 할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정당사에서 진보 정당은 기존 법 질서에 대한 비판을 한다는 이유로 정치적 탄압을 받아왔고, 주류와 다른 주장을 한다는 이유로 북한에 동조하거나 체제를 위협한다고 공격당해 왔습니다. 그러면서도 묵묵히 비판 세력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해 왔습니다. 그런데 정부는 이제 와서 그 비판 세력인 피청구인 정당을 단 불편하다는 이유로, 단지 위험해 보인다는 이유로 해산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비판적 정당이 없는 사회는 전체주의의 시작입니다. 진보 정당이 없는 사회는 성장이 멈춘 사회입니다. 저는 1980년대의 시계로 2014년 현재를 판단하지 않기를 재판관님들에게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식민지 반자본주의론, 신식민지 국가독점 자본주의론 등 사회 구성체 논쟁이나 NLPD 등 혁명의 방법론에 대한 논쟁은 격동기인 1980년대의 유물입니다. 동구권 사회주의가 붕괴되고 2000년 민주노동당이 창당된 후에는 당내뿐만 아니라 당 밖의 시민사회에서도 사구체의 논쟁이나 혁명론을 논의한 적도 없고 논의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혁명의 방법론으로 대립한 적이 없는데도 정부인은 여전히 현재도 NLPD 계열이 존재한다고 우깁니다. 정인, 김인식, 노회찬, 권영길이 정언한 것처럼 민주노동당의 정파를 NL 세력, PD 세력으로 분류하는 것은 1980년대의 그림자이자 운동권 동창회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1980년대의 문건과 구성원들의 처벌 전력으로 현재 피청구인의 목적과 활동을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2014년 현재 피청구인의 노선과 목적 그리고 활동을 있는 그대로 편견 없이 살펴봐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당장 위험해 보인다는 이유로, 당장 불편하다는 이유로 정당을 해산하면 우리는 너무나 소중한 것들을 잃게 됩니다. 다양한 정치적 주장과 사상의 자유를 잃게 되고 이념적 스펙트럼의 폭도 현저히 줄어듭니다. 결국 향유할 민주주의 기반을 상실하게 될 것은 자명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헌법 수호를 위한 조치가 민주주의를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 새가 좌우의 날개로 날듯이 민주주의는 좌에서 우까지 다양한 사상과 이념이 공존할 때 꼽힐 수 있습니다. 진보 정당이 없는, 비판 정당이 없는 민주주의는 있을 수 없습니다. 긴 역사적 안목에서 이 사건을 판단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후대의 길이 남을 역사적 결정을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